출장 첫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식당 예약을 모두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자신이 싸온 도시락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도쿄의 대기업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는 미카 에노모토입니다. 올해로 52살,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회사에서는 꽤 무서운 상사로 통합니다. 한국 출장을 앞둔 날 회의실에서 팀원들과 출장 준비 과정을 점검하고 있었죠. 우리 이번 출장은 계약 체결이 최우선입니다. 식사는 되도록 호텔에서 해결하세요. 특히 현지 음식점은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제 말에 신입사원 하나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에노모토 이사님, 한국 음식은 맛있다고 하던데요. 특히 육회가 유명하다고. 제가 바로 말을 자르며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육회라고요? 생고기를 그냥 먹는다고요? 일본에서는 2011년 이후로 생고기 판매가 금지된 것도 모르나요? 식중독 사고가 났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그런 위험한 음식을 먹는다니 위생 개념이 없는 것 같군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한 별다른 호감이 없었어요. 단지 필수적인 일정을 마치고 빨리 돌아오길 바랄 뿐이었죠. 그래서 출국 전 도쿄의 고급 도시락과 간편식을 미리 항공 배송으로 호텔 냉장고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5일간의 출장 기간 동안 한국 음식은 가능한 한 먹지 않을 계획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한 가족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젊은 부부가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큰절을 올리는 모습이 보였죠. 그 모습이 왠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정중하게 인사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문화는 없거든요. 가족의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일은 미리 예약해둔 한국 음식점을 모두 취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에서 보낸 도시락과 간편식을 확인하며 안도했죠. 적어도 식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분주한 사람들. 다음 날 있을 중요한 회의를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출장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파트너사인 한국 기업과의 계약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한국 파트너사의 한수진 이사는 영어와 일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어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에노모토 이사님, 회의 후 저희 전통 한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시죠. 제가 예약해두었습니다. 수진 이사의 초대에 외교적 예의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내심 불편했지만 얼굴에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한옥 식당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자주 찾으시는 곳이에요. 특히 여기 육회는 최고라고 하셨죠. 육회라는 말에 순간 굳었습니다. 일본에서 금지된 음식을 지금 먹으라고 한다니. 하지만 호스트 국가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 비즈니스맨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했기에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무로 된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반찬들이 하나둘씩 놓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명한 붉은빛을 띠는 요리가 등장했습니다. 육회였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고기가 고명들과 함께 그릇에 담겨 있었죠. 한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즐겨 먹는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음식이 허용되지 않아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암 회복기에 드셨던 특별한 음식이에요. 한국에서는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전통이 있거든요. 암 회복기에 먹는 음식이라고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음식이 여기서는 병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니. 그럴 수 있을까요? 의아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붉은 육회는 계속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 이사는 젓가락으로 육회 한 점을 집어 깻잎 위에 올리고 참기름을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에게 건넸죠.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으니까요. 손을 떨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 한 입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젓가락을 들고 망설였습니다. 그 붉은색이 너무 선명해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었죠. 천천히 깻잎 위에 놓인 육회 한 점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눈을 감고 한 번에 삼키려 했지만 그때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은은한 참기름의 향과 마늘의 풍미,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이 혀에 닿았어요.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이 낯선 음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음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선하고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해주시던 말린 다랑어 무침, 생선을 말려 얇게 썰어 간장과 향신료로 무치던 그 요리, 할머니 댁에서만 맛볼 수 있던 특별한 음식이었죠. 10살 때 마지막으로 맛본 후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다시는 그 맛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육회의 맛이 그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같은 맛은 아니었지만 음식에 담긴 정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급하게 걸어갔어요. 거울 앞에 선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저 한 점의 육회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감정들을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의 추억, 바쁘다는 핑계로 잊고 살았던 음식의 정성,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진정하려 했지만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식당으로 돌아가려는데 수진 이사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에노모토 이사님,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셨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맛있었어요. 그냥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 수진 이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이미 다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식이 가진 힘,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수진 이사가 주방장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나이 지긋한 남성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음식은 어떠셨나요? 주방장이 물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육회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주방장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고기를 단 3시간만 숙성시켜요. 그 시간이 지나면 생명감이 사라지거든요. 신선한 재료의 생명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저희 음식의 철학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일본 요리도 신선함을 중시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생명감을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식재료조차 살아있던 시간을 존중한다는 이 철학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냥 요리가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약이기도 하죠. 병든 어머니를 위해 딸이 정성껏 준비한 한 끼, 그 안에는 치유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주방장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맛본 것은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식재료에 대한 존중, 먹는 사람에 대한 존중,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정성,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철학이었죠. 일본의 요리 문화도 섬세하고 정교하지만 한국의 이런 철학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단순히 맛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였어요. 음식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중요시하는 문화. 그것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음식 문화의 핵심입니다. 주방장의 말이 끝나고 저는 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깊은 감동이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음식을 나누는 모습,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이전에는 그저 소음으로 들리던 것들이 이제는 삶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방문을 열었습니다. 침대 옆 미니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제가 일본에서 가져온 도시락과 간편식들이 가득했죠. 냉장고를 열고 도시락 하나를 꺼내려다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 도시락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왜 이런 걸 들고 왔을까? 한국 음식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제 편견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도시락을 다시 냉장고에 넣고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창 너머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왔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 도시, 이 나라에 대한 저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수진 이사에게 쓰는 짧은 편지였어요. 오늘 저녁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밥상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모지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수진 이사를 만나면 전해줄 생각이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거부하고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죠. 새벽녘 결심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가져온 도시락들을 꺼냈어요. 그리고 하나둘씩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상쾌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되는 하루가 어제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시간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사내 구조조정 회의를 갑작스럽게 중단시켰습니다. 경비 절감을 위해 구내식당 메뉴를 축소하려던 계획이었죠. 이사님, 왜 갑자기 회의를 중단하신 건가요?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구내식당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확대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고기를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식단으로 바꿔요. 건강식도 확대하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항상 비용 절감을 강조하던 사람이었기에 모두가 의아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고기를 소량 섬세하게 나누어 먹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푸짐하게, 함께, 배부르게 먹는 문화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것은 단순한 식습관의 차이가 아니라 삶에 대한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회사 구조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팀 간 소통을 강화하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좀 더 수평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많은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감히 입도 열지 못했던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회사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한 달 후 구내식당이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메뉴도 다양해지고 특히 점심시간이 30분 연장되었어요. 함께 식사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세계 음식의 날을 지정해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한국 음식이었죠. 에노모토 이사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 팀장이 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요? 예전에는 각자 자기 일만 하고 빨리 퇴근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서로 돕고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마치 하나의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 나라의 식탁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제 회사에도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6개월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을 위한 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다시 한국의 거리를 걷고 음식을 맛보고 사람들을 만날 생각에 기뻤어요. 첫날 일정을 마치고 수진 이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지난번 그 식당 다시 방문할 수 있을까요? 수진 이사는 기뻐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저녁 같은 한옥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똑같은 자리, 똑같은 테이블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계세요. 수진 이사가 말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분이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수진 이사의 어머니였어요. 그분은 건강해 보였고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딸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육회를 준비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수진 이사의 어머니가 암투병 중에 먹었다던 그 음식을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준비하신 거예요. 테이블 위에 붉은 육회가 놓였을 때 이번에는 두려움 대신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스스로 젓가락을 들어 육회를 집었습니다. 깻잎에 올리고 참기름을 살짝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입에 넣었죠. 지난번보다 더 풍부한 맛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 맛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어요. 첫 번째 방문 때는 이 맛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음식 한 점에 삶의 태도가 담겨 있다는 걸. 수진 이사와 그녀의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한 것 같았어요.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음식에 담긴 추억들. 이제는 육회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매개체로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한 점에 담긴 문화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식사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음 방문 때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였습니다. 수진 이사의 어머니가 작은 보자기를 풀어 사기 그릇 하나를 꺼내셨어요. 이 그릇은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육회를 드셨던 그릇이에요. 오늘은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진 이사의 아버님은 2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그릇은 그분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드셨던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저 이런 귀한 것을 받아도 될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수진 이사의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두 손으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일이에요. 당신이 우리 음식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그 그릇을 받으며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이 작은 그릇에 담긴 의미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어요. 한 가족의 역사, 사랑,
그리고 그것을 낯선 저에게 나눠주는 관대함.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평생 가장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사기 그릇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무한했어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과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단 한 끼의 식사가, 한 점의 육회가 제 삶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몇 달 후 일본에서 붉은 한 입의 기적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에세이였어요. 책은 예상치 못하게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문화, 특히 음식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의 마지막, 수진 이사의 어머니께 받은 그릇을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에요. 때로는 한 그릇 안에 담긴 정성과 기억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건너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어요. 강연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을 이제는 제가 다른 이들에게 나눠줄 차례였어요. 오늘도 회사 책상 위에는 그 작은 사기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것을 보며 다짐합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용기, 그리고 그 경험을 다시 나누는 따뜻함을 잊지 말자고요. 한 점의 육회가 제게 가르쳐준 인생의 교훈입니다.